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더가 갖춰야 할 진주정신 강의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이면서 진주학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리더가 갖춰야 할 진주정신인데요. 진주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 하도 진주에서는 자주 쓰고 있는 표현이라서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주정신이 무엇이다 라고 딱하게 이렇게 정의가 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도 상당 부분은 기존에 연구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저의 견해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로는 진주와 진주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주정신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리더가 갖춰야 될 진주정신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와 진주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명으로 본 진주에 대해서 저는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크게 백제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진주라고 하는 지명이 바뀌게 되는 그 배경과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백제의 거열성, 거열주 또는 거타주라고 하는 것은 삼국시대부터 나오는 기록인데요. 여기서 거열 또는 거타가 무슨 뜻인지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거열이라고 하는 말에서 먼저 거자는 지금 우리말에서 크다라고 할 때에 커 하고 상당히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자들은 저 거자는 크다라는 뜻이라고 지금 거의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자인데요. 열자는 저것이 뜻으로 지금 풀이돼 가지고 있는데 열자는 벌릴 열자입니다. 한자로 하면은 벌릴 열자인데 조선시대 한석봉의 천자문을 보면은 벌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벌리다 할 때 벌리를 벌 한 글자로 표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 벌이라고 하는 요 한 글자는 또 우리가 서라벌, 황산벌 할 때처럼 벌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열자는 이두 표현으로 벌판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들판이 되겠죠. 그럼 거열이나 거타라고 하는 말은 큰 들판 또는 큰 터가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진주에 저와 지금 유사한 지명을 갖고 있는 것이 없을까 살펴보면은 바로 대평마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대평은 큰 대자에 벌판을 뜻하는 평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평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큰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지역이 바로 어쩌면은 과거 진주의 중심 지역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던 것을 신라 신문왕 때 와서 정주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방금 제가 발음을 정주라고 읽었는데 여러분이 한자를 보시면은 초두 밑에 풀을 청자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정자는 정자로 읽으면 저것이 아름다울 정자가 됩니다. 청으로 읽으면은 무성할 청자, 우거질 청자가 되기 때문에 강의 그 뜻하고 큰 관계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천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우리 그 남강의 아름다움을 뜻하게 되죠. 아름다운 강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강이 있는 고을 해서 신라 신문화 때 정주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또 진주라고 하던 것을 또 왜 그 강주라고 하게 됐는가? 도대체 진과 강이 무슨 뜻이 있게 관계가 있겠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강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안할 강자가 되겠죠. 강주 이전에 정주라고 이야기했는데 남강의 상류 지역이 있는 그 지역을 정주라고 했는데, 진주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백제 지역이기 때문에 백제 지역을 점령한 신라가 요 진주를 포함한 경남 일원 전체를 하나의 광역군으로 묶고, 만약에 정주라고 그대로 쓴다면 남강이 있는 곳만 정주가 되니까 지역이 너무 협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을 포괄하기 위해서 편안할 강자를 써서 편안하게 잘 다스리기를 바라는 곳, 이런 의미에서 강주라고 이름을 바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고려시대 때 와서 고려 태조 때의 왕건이 이제 진주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고, 그때부터 진주라는 이름이 사용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진주할 때 진짜의 그 본래 글자는 아래가 이렇게 날 일자로 되어 가지고 있고, 위에 있는 글자가 그 일을 지자가 두 개가 합쳐 놓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래는 태양이 위로 솟아오르고, 그렇게 되면은 만물이 전부 다 성장해서 자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주라고 할 때의 그 진자라고 하는 것은 나아간다, 성장한다, 전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고려는
강주를 진주라고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진주가 통일신라시대 때의 강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편안히 잘 다스려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려시대 때는 좀 더 편안하게 더 나은 도시로 발전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진주라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중기에 무신정권 시대에 들어오면은 무신정권을 주도했던 최충원 또 그의 아들 최이가 당시에 진주를 봉토로 가진 제후였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의 그 세금들을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진주의 제후다라는 의미에서 스스로 진강후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진주할 때 진자와 신라시대 때 강주할 때 강자를 합쳐서 진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진강의 제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은 태조 이성계 때에 진양 대도 후보가 갑자기 되는데, 거기는 약간 또 이유가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그 첫 번째 부인은 죽고 두 번째 부인은 그 신덕왕후, 태조 이성계가 상당히 아끼고 사랑했던 여인인데, 이 신덕왕후의 성씨가 강씨입니다. 자기 외갓집을 아주 그리워했던 신덕왕후를 위로하기 위해서 태조 이성계는 우리 진주를 올려서 진양 대도후보로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신덕왕후의 아들이 이방석인데, 이방석이 제 1차 왕자인한 때 이방원에게 희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방원이 나중에 태종에 오르고 나서 자기가 그 싫어하는 그 이방석의 어머니 이신덕왕후의 지역을 높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진양대도호부를 강등시켜서 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주라는 지명은 지금까지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가지고 종합한다면은 우리 진주는 큰 들판이 있는 곳이면서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곳이면서 날로 번영하고 발전하는 고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서 사는 진주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기질을 가졌을까요? 진주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을 잘 안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진주 정신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먼저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동국 여지성남, 진양지 이 등에 수록되어 있는 기록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하륜의 촉성록이라든지 하연의 사교단기 이런 기록들을 함께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촉성록에 의하면은 이 진주 사람이 진주 사람을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여염이 태평하고 밥 짓는 연기가 서로 잇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농부와 누에 치는 안하기 일에 부지런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아들과 손자가 효도에 힘을 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상당히 살기 좋은 곳이면서 아주 사람들도 인심이 넉넉하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하연의 사교 단계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을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땅이 기름지고 기후는 따뜻하고 부유하고 또 화려함을 숭상한다. 진주 사람들이 이렇게 부유하고 화려함을 숭상한다, 이런 말은 조선시대 곳곳의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정 동국여지 성남에서는 습속이 시설을 숭상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넉넉하고 화려함을 숭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시대 때의 진주 사람들의 기질을 평가한 것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한번 진주의 특징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과거 조선시대 때 전기에 기록된 그 기록들의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진주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시대가 약 한 500년이 지났지만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나 특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만 기록돼 가지고 있던 진주 사람들의 기질에 그 임진왜란이 겪고 난 이후에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문헌이 나타나서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 성호이익 선생이 이제 그 실학을 개척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호이익 선생은 남명조식 선생을 굉장히 이제 위대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성호이익의 그 성호사설에 보면은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퇴계는 소백산 아래 태어나고 남명은 두류산, 즉 지리산이죠. 지리산 동쪽에서 태어났는데
모두 영남 땀입니다. 그런데 상도도 지금의 경상북도 지역은 인을 숭상하고 하도, 지금의 경남 지역은 의를 숭상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부유하고 화려함을 좋아한다, 학문을 좋아한다, 이런 말들 대신에 진주 사람들은 의를 숭상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진주 사람의 기질 중으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중심에는 바로 남명조식 선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호 이익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그 시대 때의 학자들은 진주 사람들의 기질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우리가 진주 정신을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은 이러한 전통적인 진주 사람들의 기질 위에 형성된 진주 정신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진주 정신은 남명조식 선생의 그 경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명조식 선생의 이 경의 사상을 진주 정신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은 지수 성산마을의 그 기업가 센터에 가면은 이렇게 붙어 가지고 있는 글이죠. 거기에 내명자 경 외단자 의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남명조식 선생의 대표적인 핵심 사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말로 해석을 가하고 있는데,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은 경이고 밖으로 행동을 결단하는 것이 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조선 시대 때의 그 진주 사람들의 기질, 그 다음에 근현대 이후에 옮겨와서 형성된 진주 사람들의 기질을 그 한마디로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바로 의, 그 한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의야말로 진주 정신의 뿌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발현시켜야 될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성된 그 진주의 그 의로운 정신들은 진주에서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진주 정신 이야기할 때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진주성 전투라든지, 그 다음에 농민항쟁, 그 다음에 형평운동,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통해서 진주 정신이 발현되었다고들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나라가 혼란할 때, 국가적 위기 상황에 당연히 진주 사람들은 저항을 하고 평화를 주장하고 이러한 정신이 발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국가적 위기가 끝나고 평시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아무 진주 정신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해서 저는 진주 정신의 발현을 난세와 치세로 나누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진주성 전투 때에는 우리가 왜군의 그 불의의 침략에 항거해서 우리 진주성을 지키고, 또 두 번째 싸움에서는 끝까지도 불의한 그 왜적들에게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7만 민간군이 장렬하게 전사한 그런 전통을 가진 것이 진주성 전투입니다. 우리가 비록 보통은 이제 진주성 대첩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우리가 좀 더 배우고 느끼게 될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진주에서 최초로 일어난 그 농민항쟁 역시도 당시에 그 탐관 오리들의 그 불의한 행동에 맞서서 농민들이 걸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농민항쟁이고, 이것은 나중에 동학농민혁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백정들의 그 신분 해방을 주장한 그 형평운동, 이건 역시도 세계적인 그 어떤 그 인권운동으로서 진주 정신이 잘 발현된 예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진주에서는 그러면은 진주가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을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저는 이건 역시 네 가지로서 의안별제, 개천예술제, 현대의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차문화 정신, 이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안별제는 잘 아시다시피 2차 진주성 전투가 끝나고 농계가 순국한 다음에 그 농계의 혼을 영령하기 위해서 그 이듬해부터 진주성이 함락된 매년 6월 29일 날 농계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그것을 풍류제례의식 형태로 지내면서 진주를 위해, 불의를 위해 맞서다가 돌아가신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를 하면서 진주의 그 건무라든지 교방 문화를 함께 공연을 하는 형태로 하는 풍류제례의 형태로 개성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계의 그 의로운 정시, 또 삼장사의 그 의로운 정시를 이러한 축제 문화를 통해서 이어가려고 했고, 이러한 것은 현대에 들어서서 1949년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 예술제의 종합예술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영남문화예술제, 나중에 이제 개천예술제로 바뀌었죠. 이것이 바로 개천예술제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강 유등축제로서 다시 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가, 지수 성산마을에서 뭐 LG, 삼성, 효성 창업주들이 여기에 출신해서 지금 진주가 K기업가 정신의 수도라고 하는 그 슬로건 아래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것 역시도 진주 정신이 발현되는, 치세에 발현되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진주 정신이라고 이제 할 때 저는 난세의 그런 진주 정신도 우리가 반드시 선양하고 알아야 되겠지만, 또 이러한 치세의 진주 정신도 잘 발전시키고, 또 앞으로 다음 미래에 이러한 진주 정신을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까, 시켜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이번 우리 강의 주제가 리더의 품격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리더, 진주에 계시는 리더들이 갖추어야 될 진주 정신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정신을 앞에 진주 사람들의 기질을 종합해 가지고 저는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가 여기 근학, 두 번째 행의, 세 번째가 상문, 네 번째를 진강, 좀 특이한 단어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근학은 우리가 진주가 교육의 도시이고 또 남명 사상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많기 때문에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 진주 사람들은 열심히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진주 정신이 되겠고, 두 번째, 진주 사람들은 남명 선생의 그 경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의를 실천하려고 한다. 이것을 행의라고 제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진주성전투, 의병들의 활약, 농민항쟁, 또 형평운동, 독립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문이라고 또 이렇게 제가 단어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문화와 예술을 숭상한다. 진주 사람들은, 진주는 문화예술의 도시고 문화와 예술을 숭상한다. 즉 교방문화라든지 차문화, 그리고 의안별제, 개천예술제, 이러한 등등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가장 잘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곳이 진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마지막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한 말은, 아까 앞에 진주라는 지명에서 좀 약간 장황하게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진주할 때 진짜와 강주할 때 강자의 그 의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앞으로 나아가서 전진해서 발전한다는 뜻이고, 강은 평안하고 부유하고 잘 산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진주가 우리가 기업가 정신의 수도, 지금 또 진주가 뭐 부강한 진주, 뭐 창의도시, 이런 것을 내세우는데, 이 진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진주 정신의 한 그 키워드로 삼으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주에 계시는 우리 리더분들이 갖춰야 될 리더십은, 먼저 남명 선생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진주의 한번 리더십을 정의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명 선생이 만드신 이론은 없지만, 남명 선생이 즐겨 사용하신 어휘라든지 문구를 속에서 그 사상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남명이라고 하는 호는 그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장자 소유유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풍정만리죠. 원대한 포부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차가운 북쪽 바다에서 따뜻한 남쪽 바다를 찾아서 가겠다는 그 도전정신, 그리고 그 따뜻한 남쪽 바다는 미래의 비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비전과 도전에 결부시킬 수 있을 것이고, 남명 선생이 이쪽 산청으로 오시기 전에 합천에 계셨는데, 합천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양성했던 그 건물이 뇌룡정입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경의 수련을 통해서 고도의 학문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천하의 이치를 다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성견지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학문을 축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세 번째 산천이라고 하는 말은 산이 위에 있고 천이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 위에 산이 있는데, 하늘은 성공을 뜻한다면 산 밑에 지금 성공할 것이 가려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늘이 산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놓치지 않고 기회가 오면은 포착을 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개는 용인과 근학은
앞에 용인은 사람을 쓰는데 신경을 써라, 인재등용을 중시하라를 강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근학. 자, 즉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쇄신하고 획신을 한다면은 백성들은 인화, 서로 더 화목하고 화합하게 잘 지낼 수 있고 나라는 태평성대를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남명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남명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러한 리더십이 가장 잘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는 진주의 리더들은 역사적으로 어떤 분이 있을까 하면은 대표적인 분들 몇 분만 제가 그냥 대표적이다 싶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정치인으로는 그 조선개국의 최고의 공을 세운 한 분으로서 그 하륜을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진주성 대첩에 큰 공을 세운 김시민 장군, 다들 잘 아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남명 조식 선생의 문인으로서 과거 급제를 했지만은 출사를 포기하고 진주에 남아서 제자들에게 학문과 후황양성에 전념을 하신 분이죠. 특히 남명의 경의 사상을 개성 발전시켜서 진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진주의 그 목업지인 그 진양지를 편찬한 것으로서도 유명한 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진주 목사를 지낸 정현석, 이분이 아까 설명했던 그 의안별제를 창설하고 또 교방가요라는 책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진주의 많은 무형문화유산들이 진주 건물을 비롯한 한량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승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운동가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주 농민항쟁을 주도한 유계춘, 이분도 또 남명 조식 선생의 제자인 유종지라고 하는 분의 구대 손이기 때문에 그 남명 선생의 정신을 여러 각도에서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형평운동을 주도한 강상호, 이분도 진주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기도 하고 또 복내 초등학교의 전신인 복량보통학교를 설립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진주에 계시는 리더분들, 여기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진주의 대표적인 리더분들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정신을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본적으로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 사상을 우리는 몸으로 좀 체득을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수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근학과 내려온 거죠. 부지런히 좀 공부를 해서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고 쌓고 그거를 통해서 스스로 깨우침을 얻고 이렇게 해서 인하와 쇄신을 실현하고 또 내룡을 통해서 그 어떤 성견지명과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로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그 남명과 행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전과 도전, 그 다음에 정의를 실행하는 것, 뭐 기업에서는 정도 경영 이런 말로도 대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동체적 가치와 나눔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진주 리더가 갖춰야 될 정신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상문과 진강, 즉 문화와 예술을 잘 개성해서 발전시키고 또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진주의 경제를 이렇게 선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공감과 공존의 부강한 진주 건설에 앞장서는 것, 이것도 역시 진주의 리더가 갖춰야 될 중요한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용인과 산천입니다. 남명 선생이 그 선조에게 말했듯이 인재등용을 중시한다. 자, 그래서 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남의 말만 듣지 말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적소에 기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갖춰진 그 비전을 가지고 때를 기다려서 항상 기회를 기다려서 준비를 했다가 기회가 오면은 포착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진주를 또 자기가 진주를 경영하는 기업이든 조직이든 이것을 전국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위기라든지 또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진주의 리더가 갖춰야 할 정신으로서 근학과 내룡, 남명과 행의, 상문과 진강, 용인과 산천을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려봅니다. 뭐 어떻습니까? 한번 잘 실천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주 정신을 잘 갖추면은 이 진주 정신이 잘 발휘되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진주가 가장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주 정신이 발휘되지 못했을 때에 진주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진주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몇 ép 지으려고 합니다. 진주정신은 바로 진주의 미래다. 우리 모두 다 진주정신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시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